가슴 성형의 본고장이 미국 아닌가요? 가슴술의 본거장은 브라질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세 분의 공통점을 하나 알아냈어요. 뭐죠? 세 분 모두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난 또 세 분 모두 BMI가 얼마 넘는다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에이. 저는 저번에 했던 그 튼살이 다 있다는 걸.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강남에서 이렇게 병원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마 원장님이 더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저요? 아니요, 얼마나 저도 되셨어요? 지금 4년? 응. 전 8년? 오, 제가 거의 딱 10년. 5년 채웠습니다. 5년. 네. 자, 이번 편에서는요, 강남에서 이제 계신 이유 궁금해요. 강남이 우선은 접근성이 좋고 또 이제 많은 지방 분들이 오시기 편하고 그다음에 외국 분들도 강남이라는 좀 호의적인 감정이 있어서 좀 좋았어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러면?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고 또 외국분들한테도 또 한국에서 뭔가 좀 뭐 미용이나 의료시설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숙소가 홍대여도 숙소가 명동이어도 숙소가 동대문이어도 또 굳이 강남으로 또 오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주로 뭐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오세요? 중국? 저는 미국권이나 네, 영어권에서 좀 많이 오시고. 네. 진짜요? 아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슴이 크시지 않나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순수 백인이 오시는 건 적고요. 그러니까 동양인이신데 뭐 어떻게 타고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좀 많이 오세요. 네. 교포분들도 많이 오시고. 비슷해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피부 타입이 우리랑 비슷한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뭐 이렇게 동아시아권들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있어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게 간호사 궁금해. 했잖아요. 네. 최정원 PD님이 미국 간호사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인트로를 하기로 해놓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네. 근데 보면은 다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여러 나라 이제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특히 한국 분들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해외 커뮤니티들 반응을 봐도 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 수가 많다. 두 번째는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굳이 뭐 시술이나 또 수술을 하시러 멀리서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비행기 값이나 관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더 저렴한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요즘에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게 또 해외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국격이 상승하니까 그 외국 분들도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즉 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섬세하고 또 안전 그리고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한국에 대한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분들은 여전히 약간 한국 병원 괜찮은 거야? 라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요즘 좀 젊은 분들 이 글로벌 MZ 세대들은 한국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굉장히 없고 오히려 동경하는 그런 한국 병원을 다녀왔다 이런 게 좀 인증샷을 올려야 되고 진짜요? 네, 또 후기를 막 인터넷에 올려서 부러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종의 좀 세레모니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BTS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BTS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블랙핑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인사해야 되는 네, 건가요? 감사합니다. 학회에서도 이제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외국에 이제 학회에 나가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도 이제 케이스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서양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 대한민국 자체의 위상을 굉장히 높게 사시고요. 굉장히 예전보다는 좀 인정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세요. 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도 해외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수를 오시거든요. 네, 공식적으로든 뭐 비공식적으로든 뭐 연수를 오셔가지고 하루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다녀가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 좀 뭐 더 배우고 싶은데 하루 더 가도 되냐 해서 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건 사실 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인더스트리 부분에서도 많이 받쳐줘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은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인 의료기기나 또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가 글로벌하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훨씬 좀 저렴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장비들보다. 성형외과는 어떤가요? 성형외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싼 편인가요? 근데 뭐 나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합니다. 한국보다는 GDP가 좀 떨어지면 좀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시술들은 이제 워낙 뭐 잘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국산화 많이 돼 있고 필러도 그렇고 보토스도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단가 자체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렴한 것 같고 가슴 성형의 본고장이 미국 아닌가요? 가슴술의 본거장은 브라질입니다. 오.
이것도. 몰랐네. 브라질. 전혀 몰랐어. 삼바춤 다 막 몸매 드러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분이 근데 자연산이 아니었어요? 브라질이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고 브라질에서 수술 방법이 미국으로 전파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하긴 미인 성형도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베네수엘라가 엄청 많죠. 경제는 어렵지만 네. 미인이 많거든요.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유리한 게 굉장히 많고 축구뿐만 아니라 수술도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왔다 가셨던 알렉산드라 멘도사 문어주 교수님도 산폴로 주임 교수님이신데 수술 정말 잘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잘하세요. 아, 네. 저도 삼바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K 축구입니다. K 축구. 근데 성형외과는 수술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만족도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한국 이제 저희 그 소비자분들, 여성 고객님들이 점점 더 세밀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시고 하니까 저희도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 쌍꺼풀을 많이 하진 않지만 뒤에 라인을 위로 뺄 거냐, 아래로 내릴 거냐, 아니면 인아웃으로 뺄 거냐, 아웃인으로 넣을 거냐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미국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놀래요. 아니 환자가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하냐고. 욕을 한다고요? 요구. 알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요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제가 점점 더 그 커스터머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가슴 수술도 우리가 가슴을 보면 예전엔 그냥 커지면 됐는데 지금은 살짝이라도 뭔가 이미지 같은 거 봤을 때 크랙 있는 것처럼 살짝만 커브가 안쪽으로 들어가도 요청사항이 와요.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수정해드리죠. 네. 안과는 좀 어때요?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봤을 때는 가장 싸요. 네, 가장 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들을 하는 나라들은 한 200개국 중에 160개국이니까 백내장 수술은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안 성형, 노안 백내장 수술 제가 성형외과 선생님을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겠어. 그래서 노안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노안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같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을 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 유럽은 독일하고 사실 영국도 거의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평준화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싸죠. 싼데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수술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 차이의 만족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나가서 수술했을 때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사실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방하죠. 같은 비용이 멋진데요. 비해서. 네. 피부과는 어때요? 근데 뭐 피부 미용 시술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런 클리닉 수도 정말 많이 늘었고 그만큼 또 시술 받는 연령층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어르신들도 당연히 특히 뭐 자녀분들 결혼 앞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많이들 받으시고 해외에서요? 또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네. 그리고 성별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흔히 뭐 미용 시술이라고 하면은 여성분들만 받는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남성분들이 와서 받고 계세요. 그런 케이스의 누적의 결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처럼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 시술 받고 이럴 수 있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K-뷰티와 함께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이런 강남 같은 좀 병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외국 환자분 있으실까요? 저는 미스 브라질 있었어요. 네. 역시 아니 브라질이 거기가 역시 원조인데 브라질. 여기 산울에 오신 원조를 거예요? 능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미스 브라질 출신인데 저희 병원에서 가슴을 또 하셨어요. 네. 엉덩이도 조금 하시고. 오. 근데 그분이 왜 기억에 나시는지. 아니, 멀리서 오셨으니까 기억이 나죠. 한 분은 미국 흑인이신데 수술하고 미국 변호사 되셨어요. 우와. 그래서 아직도 인스타그램 DM 하는데 제가 뭐 나쁜 일 저지를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미국에서 변호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해주겠다고. 약간 자신감을 되찾고 멋진 여성으로 약간 성공한 네네. 그런 케이스 그쵸.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분들 뭐 특별히 한두 번 꼽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좀 가장 좀 요새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모녀가 같이 오시는 분들, 모녀가 같이 오셔서 같이 시술 받고 제가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언니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머님이 먼저 시술 끝나고 나면은 언니가 되게 언니처럼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딸도 막 나도 빨리 받고 나올게 이렇게 하면서 또 시술 받고 나오시고. 네, 그래서 모녀가 같이 오시는 게 좀 가장 보기 좋고 좀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미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사람들만 받는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모녀의
이 가족 여행, 모녀의 이런 한국 여행 코스에 이런 미용 시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화가 된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안과요? 안과, 네. 안과. 안과는 뭐 약간 극적인 거밖에 없는데 싱가포르 분이셨는데 눈이 디옵터라고 한 저희가 디옵터로 안경의 두께를 재거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오디에 대해서 맞아요. 오디. 저희가 그 야구 테스트 했는데 두 분께 오디 질문 오디. 냈거든요. 오디는 왜냐면 좀 구찌뽕 아닌가? 오디뽕?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실이라고 렌즈 삽입술 있죠. 젊은 분들 하시는 게 한계 도수가 23디옵터 정도까지예요. 근데 그 젊은 분이 33디옵터였어요. 와. 시력이 많이 나쁜 거예요? 안경이 두꺼워서 코가 눌리세요.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 그게 20살인가 19살인가 그러셨는데 이제 어느 데를 가도 불가가 뜬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불가 판정을 내리고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랬는데 가시려는 분을 보고 제가 딱 잡았죠. 혹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백내장 수술을 해주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30년 뒤가 된다면 저의 상상이지만 지금의 라식 라섹은 없어질 거다. 왜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젊은 20살 때 라식 라섹을 하고 50살 때 노안이 와서 노안 수술을 하면 2번 수술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안 수술을 20살 때 땡겨서 해버리면 노안 수술 영원히 안 해도 되죠. 다시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안 되죠. 그냥 안 한 돼요? 번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조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우. 사실 인조인간의 1번 시작은 눈하고 관절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관절하고 그 수정체,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가 발생학적으로 같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없으니까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갈아 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거나 갈아 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살 때 만약에 내가 19디옵터야. 그럼 이거를 ICL을 하고 살다가 50세 때 다시 또 그걸 빼고 백내장 수술을 하느니 렌즈가 지금보다 몇 단계가 발전해서 정말로 거의 사람의 눈을 구현한다면 뭐하러 라식 라섹하고 또 노안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이제 19살이고 20살이던 그분을 잡고 이게 얘가 미친 얘기긴 한데 네가 이해해 준다면 그걸 영어로 제가 했다는 게 놀랍네요. 어떻게 재현. 이해해 준다면 너 백내장 수술을 받고 해결할 수 있어. 비용은 ICL이랑 거의 비슷해. 그랬는데 이틀간 고민해보고 오겠다고 네. 하고서 왔는데 하겠대요. 해줬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장이 불편한 건 조금씩은 생기겠죠. 되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선 자기가 이 코 눌리는 이 안경을 벗었다는 것만으로도 와. 모든 걸 그분은 박수 진짜 모든 드려야 걸 돼요. 상세하고 담아. 그분은 선생님을 거의- 만난 게 완전 기적이네요, 그러면. 연락이 안 와요. 아, 왜 연락이 안 와요? 연락 분명히 한다고 만약에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근데 보통 연락이 안 오시는 게 또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긴 안과도 맞아요. 왜냐면 병원에서 상외과도. 태어날 네. 때 다시 보신 맛이다 이렇게 연락처가 안 얘기하잖아요. 보여서 못 네.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미스 브라질. 잘 지내실 거예요? 브라질이 오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앞선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벨기에 플레이보이 모델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 전에 동생 결혼식 해가지고 결혼식 사진 보내줬어요 저한테. 오, 네. 와. 글로벌하시다, 완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신 네. 분들을 다.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와, 메이드 인 코리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 선생님과 함께 왜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은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이제 치료 비용이 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 혹시나 치료를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않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 영어로 해주세요. Thank you, I love you.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짜이젠.